2017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시 당선작 공원의 전개 윤은성. 영원이라는 말을 쓴다. 겨울의 도끼라는 말처럼 우연히 여기라고 쓴다. 공원이라고 쓴다. 누군가를 지나친 기분이 들었으므로. 모자를 벗어두고 기타를 치고 있는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아이의 다리 위로 그대는 날아가려 하는가. 발을 버둥거릴 때 옷깃을 쥐려 하는 손들이 생기고 손목을 내리 찍으려고 돌아다니는 도끼. 물이 어는 속도로, 얼음이 갈라지는 속도로 겨울에 공원이 생기지. 해가 저물도록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던 사나이여. 그대의 곁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어린 수리공들.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언제든 완료할 수 있지. 그저 꽃잎을 떨구면, 그저 붉은색 페인트통을 엎지르면. 상점은 짜부라지면서 물건을 토해내지. 상점의 주인처럼, 주인의 집주인처럼 이빨들이 썩어가지. 그림자에서는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고 그대의 책장이 넘어가고 또 해가 저물지. 테이블 위에 물컵은 놓아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여기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불씨를 사방에 퍼뜨리고 말았다네. 우는 말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의 늙은 신부들이 먼 도망을 준비한다. 수리공이 모두 모이자 그대에게 주려던 꽃이 굳고 페인트가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2017 문학과사의 신인수상작, 시당선작 공원의 전개 윤은성. 영원이라는 말을 쓴다. 겨울에 도끼라는 말처럼 우연히 여기라고 쓴다. 공원이라고 쓴다. 누군가를 지나친 기분이 들었으므로. 모자를 벗어두고 기타를 치고 있는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아이의 다리 위로 그대는 날아가려 하는가. 발을 버둥거릴 때 옷깃을 쥐려 하는 손들이 생기고 손목을 내리 찍으려고 돌아다니는 도끼. 그랬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을 쓴다. 그것은 아주 사람이 오래 살고자 한 거, 오랫동안, 생명이란 건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거, 그 영원이라 쓴다. 말을 쓴다. 근데 겨울의 도끼라는 말처럼, 겨울의 도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여름에 울창할 때는 도끼질을 안 해요. 근데 겨울에 그 앙상했을 때 그 도끼질을 하거든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 도끼라고 지금 그 공원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을 다듬는. 그래서 공원의 전기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의 도끼라는 말처럼 우연히 여기라고 쓴다. 공원이라고 쓴다. 누군가를 지나친 기분이 들었으므로 그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왜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말을 쓴다. 겨울의 도끼라는 말처럼 우연히 여기라고 쓴다. 공원이라고 쓴다. 누군가를 지나친 기분이 들었으므로 하고 갖고 이거 보면은 말을 쓴다. 도끼라는 말처럼 또 우연히 여기라고 쓴다. 공원이라고 쓴다.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공원의 전개라는 것은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공원의 전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자를 벗어두고 기타를 치고 있는가. 모자를 벗어두고. 모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름에 그 모자를 쓰듯이 이파리가 확 뒤집어 쓰고 있는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쫙 있는 게 기타줄 같단 말이에요. 바람이 쫙 스치고 지나가면 가지가 흔들리는 걸 기타를 치고 혼자 기타를 치고 있는가 고독하게. 그래서 그 모자는 다 벗어버리고 혼자 기타를 치고 있는가 나무여. 물구나무를 서고. 너는 물구나무를 섰지 않냐 이거야. 그것이 거꾸로 서고 있는 아이의 다리 위로 그대는 날아가려 하는가.
발을 버두덩거릴 때 옷깃을 뒤로하는 손들이 생기고 기타 그 가지 같은 그 나무 흔들릴 가지들이 때. 생기고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겨울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을 내려 찍으려고 돌아다니는 토끼. 그때마다 전지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토끼. 물이 어는 속도로 얼음이 갈라지는 속도로 겨울이 쫙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공원이 생기지. 해가 저물도록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던 사나이여. 해가 저물도록 이제 침잠에 빠져 들어가는 거기에 생각에 잠겨 들어가는 책을 읽던 사나이여. 그 나무여.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책을 읽던 사나이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란 말을 쓴다 이런 말들이 나중에 왜 이렇게 썼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가 아주 잘 된 시라고 보는 거야. 일단은 써야 돼요. 그렇지. 쓰고 나서 예, 나중에 그렇죠.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겨울에 공원이 생기지. 겨울에 공원이 생기지. 해가 저물도록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던 사나이여. 그대 곁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어린 수리공들. 그대 곁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어린 수리공들이라는 것은 그 가지들이 이제 잘라지고 그러면서 그 다듬어지면 어린 수리공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언제든 완료할 수 있지. 겨울에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하고 그 겨울 작업을 하고 있는 수리공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수리공이라는 말도 정말 잘 쓴 말이야. 나중에 보면은. 그저 꽃잎을 떨구면, 그저 붉은 페인트 통을 엎지르면, 꽃잎을 떨군다는 건 봄에 그 펴던 꽃들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붉은 페인트 통을 엎지렸다는 건 붉게 물들었던 그 나무들의 지금 공원에 있던 꽃들요. 그것들이 페인트 통을 엎지른 같이 붉게 물들었었다 이거죠. 그게 연산홍인가 아니면 철쭉인가는 모르지만은 그게 한때 공원 안에 있었던 색으로 물들었던 공원.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상점은 짜부라지면서 그 상점이란 것은 이 공원에라는 상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물건을 갖다 놨던 상점이란 말이에요. 이 공원이. 다양하게.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 나리꽃이 있었고 저쪽에서는 그 상점 안에 그 여러 물품이 있듯이 이쪽엔 나리꽃이 있었고 저쪽엔 철쭉이 있었고 저쪽에는 벚나무가 있었고 이쪽에는 능소화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다양하게 그 상점에서 진열하듯이 있었던 그 공원. 짜부라지면서 겨울이 되니까 다 짜부라졌잖아요. 물을 토해내지. 겨울이 되니까 싹 물을 태어나고 겨울 준비를 하는 거야, 이 공원이. 겨울의 공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점의 주인처럼 주인의 집주인처럼 주구들이 하나하나가 집주인이잖아요. 그것이. 상점의 주인처럼 이 전체 상점의 주인이면서 자기 각자 하나가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빨들이 썩어가지. 하나하나 다들 그 다듬어서 겨울 준비를 하면서 다 숨겨 들어가지. 그 날카롭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내서 생명력을 가지고 여름을 지내고 꽃을 피우고 그 햇빛을 먹고 물을 머금었던 그 이빨들 그것이 다 감춰지잖아요.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 썩어가지. 그림자에서는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고 그 어둠이 길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림자에서는 겨울이 길어지고 이런 말인데 점점 길어지고 해가 이렇게 뉘어가는 계절이 그렇죠. 예. 그대의 책장이 넘어가고 이제 계절이 넘어가고 그 책장이 넘어가고 또 해가 저물지. 또 해가 저문 건 한 해가 저물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은 놓아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여기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테이블 위에 물컵은 놓아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여기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테이블 위에 물컵은 뭐예요? 이 지금 공원의 그 테이블 위에 그대들이 마셨던 물컵들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휑한데 왠지 휑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테이블에 물컵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 물컵을 누군가는 마실 테고 누군가는 또 마셨을 테고 뭐 여러 가지에 같이 떠오르잖아요. 예. 물컵이 그대로 물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화려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로서도 겨울의 삭막함 안에서도 또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그대로도. 그 화려함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 전개되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었을 때나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나 그 아름다움은 항상 그 이 안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씨를 사방에 퍼뜨리고 말았다네. 우리가 그 사방에 공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듯이 만발하게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했듯이 우는 말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의 늙은 신부들이 먼 도망을 준비한다. 수리공이 모두 모이자 그대에게 줄어든 꽃이 굳고 페인트가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의 전개, 공원 안에서 겨울이 와가지고 그 했던 그 전개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시인이 시를 쓰는 이 공원이야. 언어를 갖고 와서 그 공원 안에 여러 가지 그 언어가 나무와 꽃과 막 이런 것이 있듯이 원고지 안에 그 많은 공원과 그 언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시어들이 공원처럼 공원 안에가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하나 시인이 언어를 가지치기 하듯이 공원을 수리공이 돼서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수리공이 모두 모이자 그 하나의 시가 이제 완성되자 그대에게 주려던 꽃이 굳고 완성이 되고 페인트가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잉크가 글 써가는 줄이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시가 한 편이 된다. 그것을 내면적인 시인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원의 전개라고 이렇게 쓴 거고, 외면적으로는 공원이 겨울 공원, 시인이 고독하게 사유하고 있는 공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는 겨울 공원에 대한, 겨울에 말라져 가면서 그 다듬어지는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시인이 원고지라는 공원 안에서 언어를 전개해가면서 공원의 나무를 수리하고 다듬어가면서 전개해가는 과정. 그 시를 한 편 쓰는 과정이 공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시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발상이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나 이런 거를 끌고 올 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공원은. 그래서 그런 인공 속의 어떤 자연을 가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인들을. 근데 그렇게 공원의 전개, 언어의 전개라고 가지치는 해야지. 모습을 가지고서 그거를 또 수리공으로 가져와서. 근데 시를 쓴다는 말은 다른. 겨울에 공원 하면은 또 누구나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고 춥기 때문에 공원이 제일 춥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무엇이 여기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해서 겨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태어나고 하는 또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런 식으로 잘 전개가 돼서 시인이 창작을 하는 그 과정,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쓴다, 언어를 쓴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겨울의 도끼라는 말처럼 또 말이 또 나오잖아요. 언어처럼 우연히 여기라고 또 쓴다, 글을 쓴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공원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어라는 언어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공원이라고 쓴다, 언어라고 쓴다. 누군가를 지나친 기분이 들었으므로, 살짝 자기 머릿속에서 살짝 지나친 것이 들었으므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내가 처음에 잘 봐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그래서 했던 거야. 모자를 벗어두고 기타를 치고 있는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아이의 다리로 그대는 날아가려 하는가. 머리 뚜껑을 열어놔야지 이것이 싹 공간을 벗어나야지 어떤 상상력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시에 모자를 벗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무로 보면은 나무가 고정관념을 이제 벗어 던진 거죠. 그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식들을 다 빼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름에 썼던 모자인 나무 이파리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게 다 가려가지고 더 이상 그게 되질 않는, 상상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없죠. 자기한테 있던 모든 그 상상력과 그 고정관념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 모자를 벗고, 그게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 나무가 싹 그 겨울 나무가 그 이파리를 털어내고 있는 말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를 친다는 것이 진짜. 그 상상력이 기타를 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 발상을 바꿔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이요. 아이의 다리로 그대는 날아가는가. 그 사이로 상상력 끝으로 날아가려 하는가. 발을 버드던 그럴 때 옷깃을 지루하는 손들이 생기고, 그때서 상상력의 손들이 생기고 이제 팍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시를 뽑은 심사위원들이 이걸 뽑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상상력과 이 언어들을 보면서, 그 시를, 공원의 전개라는 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냐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흡족한데. 그 다음 행도 엄청 흡족하잖아요. 손목을 내리찍으려고 돌아다니는 도끼. 언어를 하나하나 전개하기 위해서 막 손들이 막 생겼는데 계속 쳐내는 거죠. 쳐내고, 너는 안 돼. 너는 좋아. 너 좀 막 이 상상력이 이 안에서 막 바꿨더니 손질을 하는 다시 거야. 안 돼. 손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원고지 안에서. 몇 번을 고쳐 써가면서 지금 원고지 안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야. 펜대로 갖고. 시인이 시를 쓰면서.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고, 음악가는 악보를 쓰면서 지우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그 도끼란 말이에요. 이것이 펜대란 말이에요. 부시고 물이 어는 속도로, 얼음이 갈라지는 속도로
겨울에 공원이 생기지. 땅땅 겨울 공원은 그렇게 땅땅에 얼어가는 거야. 이 뭘 말해? 우리의 상상력은 펼쳐지지만은 내 안에서의 그 겨울은 다가오는 거야. 일상생활과의 단절. 그걸 겨울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돼야지 상상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 저물도록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나이여. 해가 저물도록 거기에 고민을 하고 계속 침잠에 빠져서 시를 쓰고자 하는 사나이여. 겨울나무여.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창작의 나무죠. 예, 창작의 겨울나무여. 겨울나무. 이 벤치에 앉아서, 이 공원에 앉아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의 곁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어린 수리공들, 많은 습작을 하고 있는 어린 수리공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언제든 완료할 수 있지. 완료할 수 있어, 간결하게도. 그저 꽃잎을 떨구면, 그저 붉은색 페인트통을 엎지르면 그냥 되는 거야, 이것은. 그 상상력 안에서는. 상점은 짜부라지면서 물건을 토해내지. 그 안에 있던 많은 언어의 그 상점. 그 상점 안에서는 막 언어들이 토해져 나온 거야. 물건은 토해내지. 거기서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야. 다양한. 그러니까 그 공원이라는 그 상점. 거기에 찔레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리꽃도 있고, 막 이런 상점 같이 언어의 상점인 거야.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상점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집주인처럼 이빨들이 썩어가지. 이 이빨들이란 것은 그 날카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언어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시인의 정제된 새로운 언어를 갖다가 맞이하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죠, 이것이. 그리고 그림자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고, 그대의 책장이 넘어가고. 근데 이제 상점의 주인처럼, 주인의 집주인처럼 이빨이 썩어간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말이 이렇게 하나의 그 집주인처럼 들어앉아서 그것들이 신선한 시의 조합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뜻인 것 상점의 같아요. 주인처럼 네. 주인의 집주인처럼 이빨이 썩어간다는 것은 겨울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과정. 네. 그 낙엽이 그런 것도 이 안에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그 옛날에 그 고정관념으로 끌고 왔던 너무 그 진부하게 썼던 그 언어들, 그것들은 이제 썩어가고, 말의 습관들, 예. 반응들. 그림자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고, 그대의 책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책장이 또 넘어가는 거야. 네. 한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해가 저물지. 한 해가 이제 저물지. 테이블 위에 물컵은 놓아둔 그대로 있는데, 당신, 시를 썼던 옛날에 그 습작에 했던 조그만 당신은 그대로 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이 공원이 달라진 게 시를 없어. 쓸 수 있는 창작의 자아, 네. 창작을 하고 있는 있는데, 시인, 시를 쓰는 작업은 그대로 항상 있죠. 있는데, 무엇이 여기서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경배하는 거죠. 예. 창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외롭게 바라보고. 창작하고 있는 그대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유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당신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황홀하다는 느낌을 그렇게 예. 감탄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불씨를 사방에 퍼뜨리고 말았다네. 불씨라는 것은 불을 갖다가 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언어의 불씨를 사방에 퍼뜨리고 말았다네. 그런 거죠. 우는 말들을 내버려 두고, 우는 말이란 것은 떨어져 나간 말들. 그대의 늙은 신부들이 먼 도망을 준비한다. 그대의 늙은 신부들이란 것은 늙은 신부잖아요. 나이가 선택을 받았는데 아직 예. 초야를 치르지 못했거나 다시 소박을 맞은 느낌. 그렇죠. 예. 옛날에 선택을 받아서 시로 그- 하나 해놨는데 그냥 발표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느낌. 그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도망을 준비한다는 거야. 이건 예. 오랫동안 신부는 신부였는데 예. 결국 못 쓰고 이제 도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전체 시의 그 공원의 전개라는 말에서 언어로서 이렇게 풀면은 이런 말들이 전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수리공이 모두 모이자. 그것을 언어를 정지하고 만들었던 그 수리공들이 전부 모이자. 하나의 이제 시가 완성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모이자. 그대에게 주려던 꽃이 굳고, 이제 이것으로 만들어졌고, 그걸로서 이제 굳어지고, 페인트가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 막 쓰기 시작한다. 이것이. 막, 이제 수리공들이 모였다는 거, 이제 이거 우리가 수리해서 하나로 꽃이 완성하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다 만들자.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쫙 구성이 이제 왔어. 자기한테 그 언어라는 공원의 스토리의 그것을. 전개가 쫙 하나로 깨지면서 예. 말들을 예. 착착착착착착 톱니바퀴가 예. 돌아가듯이. 예, 그래서 그대한테 주려던 꽃, 예. 이 시 한 편, 바치려던 시 한 편이 이제 완성이 되려니까 페인트가 그러니까 굳기 전에 그냥 빨리 써야 돼. 이거
금방 날아가 버리면 이제 못 써불잖아. 그 순간 날아가 보면 무슨 말을 생각 안 생각했던가 하죠. 금방 날아가 네. 본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빨리 가지고 전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원의 전개인 거예요. 예, 언어의 전개. 언어의 예, 전개.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언어의 전개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예. 네. 아주 멋진 발상이네요. 예.